3월 9일 마감 시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예상처럼 파월 연준의장의 7월 1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상하원 청문회의 발언과 그리고 환율이 지금 좀 1300으로 넘어가면 부담스럽게 나오고 있어. 특히 어제는 환율이 거의 하루 만에 20원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 또 20원 이상 올랐는데도 조정이 나오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지금 여기 환율도 소폭 상승하고 있거든요. 환율에 대한 부담감으로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세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1조 가까이 코스피에서 매도세가 나왔는데 거의 올해는 처음이죠. 올해 처음이고, 작년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최소 한 5개월 만에 이렇게 큰 매도 물량이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대금과 동시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시장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제가 장전 시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 초반에 한 1,500개 이상 종목들이 올라가주면서 반등이 나오지, 지금 시장은 반등이고, 최근 업종들의 흐름 자체가 대형주 위주의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치과 쪽의 상위 종목들이 2, 3% 올라가 버리면은 종목들이 아무리 떨어져도 지수는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수에 지금 속으면 안 된다. 지금 중요한 증시는 상승과 하락 종목에 대한 흐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업종들이 꽤 많이 빠졌죠. 네, 2차전지 업종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이제 업종의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 일단은 투자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슈가 가진 주식들도 1000%, 2000%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른 종목은 없습니다. 물론 애플, 테슬라, 최근에는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 1000% 이상 상승이 나왔죠. 그런 것들처럼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이슈를 가지고 정말 시장에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탄력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좀 배웠을 때 왜 순환매가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기술적으로 그리고 좀 이슈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할 말이 없어서 교육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네, 에코프로의 차트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217%가 현재 올라간 상황인데, 차트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는데, 자,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단기적인 조정이 오히려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왜 오르나요? 정말 간단한 질문을 했을 때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누가 주가를 고점에 사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지금보다 높은 가격의 주식에 대한 가치, 이걸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말 그대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식들이 고점에 있을 때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떤 상태죠? 수익권인 상태겠죠. 당연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수익권인 상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사려는 사람들은 정말 이 아래 있는 아득히 먼 가격대, 이미 2배, 3배 이상 올라간 가격에 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점에 사면 살수록 매매에 대한 이런 포지션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접근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왜? 저 밑에 있는 투자 15만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2배, 4배 올랐는데, 내가 지금 30만원에 들어가신 투자자분들은 무섭다는 거죠.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거나 외부적인 이슈에 인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쭉쭉 치고 올라가다가 이 변곡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호가창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수 호가창은 거의 다 비어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이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보다는 팔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 구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주식의 이 지분이란 게 당연한 거지만은 계속 생성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정해진 주식을 가지고 투자자들끼리 서로 거래를 하는 건데, 이게 계속적으로 오다 보면은 고점에 산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약화되고 변동성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간대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천년만년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네. 고점 구간에서는 투자 심리에 대한 부담감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이치죠.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재무제표적으로 봐야 될 이슈가, 자, 최근에 이제 이거는 에코 프로비엠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의 실적이 이렇게 크게 상승이 2021년도 영업이익만 보시면은 거의 2배씩 상승하고 있죠.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에코 프로비엠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승을 시키고 싶다. 지금 21만원에서 이 뉴스 나온 다음에 30만원 넘게 올라갔는데, 에코 프로비엠이 50만원까지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분들은 뭐를 보고 들어가겠습니까? 투자자분들은 추가적인 실적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에코 프로비엠이 2021년도 영업이익이 1000원, 그리고 2022년도 4,000원, 2030년도에는 추정액이 6,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이 주식을 50만원 만들려면은
실적을 최소 얼마 해야 됩니까? 최소 1,000억, 최소 1,000억이 아니라 1조를 해야 됩니다. 1조를. 2배 이상 불려 나가야지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고 이 주식을 20만 원, 30만 원 사는 사람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에코프레임 실적이 여기서 뭐 전년 동월 대비해서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떨어졌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식이 리셉션 들어가나 보다, 조정 나오나 보다 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천년만에 오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순환매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세 가지 테마 정말 중점적으로 간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2000년지 챗GPT, 이 로봇 관련 테마주가 치고받고 싸우면서 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2000년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기에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챗봇이라든가 메타버스, 로봇 관련 테마주가 실적이 없죠. 이제 여기서 주도주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다음 주도주 섹터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봇 관련 테마주들을 단기적으로 오늘도 푸른 기술처럼 단타를 친다거나 공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챗봇 관련 테마주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더 보자, 좀 더 보자, 유스페타시도 더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챗봇 관련 테마주들도 아직 실적이 연동되지 않은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동반된 재료는 꽃을 피운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장주들이 꽃을 피우는 게 결국 실적이 가장 크게 나왔을 때 성장주가 폭발하는 거고, 아직 메타버스, 뭐 NFT, STO, 뭐 로봇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고밸류 성장주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상승했던 나온 종목 2000지 업종들이 조정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겁니다. 얘들은 오르려면은 성장 플러스 실적까지 동반돼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파월 연준장의 발언을 앞두고 그냥 2000지 업종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한 것도, 그런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얘들은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실적주들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늘 시장이 떨어진 이유는 이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경기도나가 오게 되면은 실적주들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2000년지 업종들이 실적주로 꽃을 피웠지만은 연준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은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잘 반영된 하루였다. 그래서 최근 좀 증시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야구 빠따를 짧게 잡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제가 오늘 장정식에 말씀드렸죠. 운전대 빠졌다고. 스팅어 힐 날라가고 운전대가 빠지면서 지금 악재가 좀 많이 발생해. 테슬라 이슈도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달에는 일본 방문하고 다음 달에 미국 갑니다. 네, 정말, 네, 잘해야 돼요. 네, 잘해야 됩니다. 이게 여야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잘해야 된다. 응원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뭐 외국인 투자들이 큰 매도 물량, 정말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특히 최근에 전자전지 업종들을 좀 많이 팔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팔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이탈하게 생겼어요. 장중에 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반도체 업종들의 단기적인 탄력이 나오긴 쉽지 않다. 제가 오늘 장전 시장에 이거 좀 참고해 주실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데, 중국의 반도체 수출 이런 총 금액이라든가 비율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 투자들이 뭐 꾸준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코스닥은 개인 투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거래대금 역전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거래대금 유지되는 이런 업종은 좋다. 그래서 거래대금 유지되면은 먹을 게 있는 거거든요. 먹을 게 있는 거다. 자,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사지 말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HLB가 8%대나 올랐거든요. 근데 리보세라닙, 자, 이 리보세라닙 가지고 대체 몇 년에 해먹는 겁니까?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오늘 시간외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슈 내놓고 시간외로 뭐 했습니까? 예. 국내 BW 반행했죠. 양아치 아닙니까? 뉴스 던지고. 제가 최근에 뉴스 던지고 세력들이 많이 작업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들 여러분들 건들지 마세요.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개인 투자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힘든 종목입니다. 그건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라이브 방송에서 삼성바이오로스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내 마녀의 날 때문에 원래 내 마녀의 날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 회복세가 중요해요. 내일 단기적인 회복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우리 지금
많이 맞았잖아요. 제가 계속 맞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기업도 2023분기 1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맞는 거다. 사실 저는 기준금리가 뭐 5.5% 6% 간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올리는 봤자 1.25%입니다. 네, 우리는 0%에서 지금 4.75%까지 올린 기준금리를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추가적인 증시의 폭락은 나올 것 같지 않고 단기적인 이런 악재들을 빠르게 시장에 회복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양자모 관련 테마주들 시간으로 강세가 났기 때문에 뉴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 테마주들, 로봇 관련 테마주들은 인공지능이라는 테마가 좀 파생되는 테마가 많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미코바이오메드 이슈가 나왔는데 단독 기사입니다. 제가 단독 기사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줘.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제외하고는 시간으로 2차전 종목들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수요처 종목들도 같이 빠지는 거고 이런 종목들의 하락이 오늘 좀 크게 나왔다는 점.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나쁘지 않게 버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예전처럼 팔 연준장의 발언이 나왔을 때 정말 지수가 폭락이 나오는 모습을 재현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그는 버티고 있다.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래서 내일 고용지표라든가 주중간의 이슈도 제가 또 중간 정치는 말씀드릴 거니까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오셔 만길 고생 많이 하셨고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은 이어가고 있어요. 다만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리스크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갈 테니까 급하게 뛰어가기보다는 돌다리 두들겨 보고 가는 시장 확인하면서 오늘 마감 시간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